인천공항에서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입국자가 한국인 공항 직원을 폭행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시민들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항 직원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또 다른 직원은 가벼운 상처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해당 베트남인은 한국이 베트남을 죽이고 있다고 외치며 공항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전 공항 상황은 평화로웠습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가해자 A씨는 입국 검색대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검색대에서부터 행패를 부렸습니다. 검색대 직원이 모든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으라고 하자 나에게 명령하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후 심사대에서 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사대에서 해당 베트남인이 불법 체류 의심자로 판단하고 까다롭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심사대 직원은 공항 보안 직원들에게 인계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한국이 베트남을 죽이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며 직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트남 내의 혐한 기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 때부터 혐한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코로나의 시작이고 코로나를 전파시켰다는 베트남 내의 가짜뉴스에 휘둘린 겁니다. 이후 현지 교민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방관하듯 하는 태도 때문에 베트남인들의 혐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베트남 전역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혐한 분위기가 잠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베트남인은 실제 불법 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임에도 해당 베트남인은 부당하다며 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교부보다 인천공항 측의 대응이 빠르면서 주변국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이번 베트남 입국자의 폭행 사건은 우리 공항 직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우리 공항 이미지도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트남 정부의 사과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오늘부로 베트남행 및 베트남발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베트남의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는 상당합니다. 작년 베트남 방문객 중 62%가 한국인에 달할 정도였고 이 중 70% 이상이 여행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덕에 하노이와 다낭시의 경제순환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혐한 기류 이후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다낭시 점포들은 하나둘 폐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감소만으로 베트남 도시 전체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이번 발표는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음과 동시에 관제탑은 베트남 항공기에 착륙 불가를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베트남 국적기는 회항하였고 김포공항에 임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 측은 임시 착륙한 항공기에서 베트남인들만 제외하고 입국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베트남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발표에 따라 김포공항 역시 베트남인들의 입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 항공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항공편 노선을 전면 폐쇄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 여행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동남아 국가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고 인천공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항공사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도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결정에 주변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당장 베트남 여행을 중단시키고 베트남 여행객들의 입국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폭행은 인도적 차원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고 그런 나라의 여행객이 미국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주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유럽 현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는 순간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여파로
국제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초비상 사태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베트남 현지 시위 세력들을 진압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90%에 달하는 경찰 및 군 세력을 동원했음에도 완전 진압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총리 탄핵 여론으로 번지고 있어서 총리 역시 현재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현재 경제 문제와 여행 산업 몰락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베트남 현지 대기업이 뭉쳐야 하는데 그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베트남 대기업들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회사 직원의 70% 넘는 인원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업무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트남 정부 경제 관료들은 이미 무능력함이 탄로 난 상황입니다. 혐한 기류가 퍼질 때 경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경제를 책임지는 한국 기업을 못 잡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관료들 대부분이 사퇴하거나 사퇴 예정인 상황입니다. 무정부 상태와 경제 마비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의 인천공항 폭행 사건은 앞으로 절대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베트남 여행객과 불법 체류자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베트남 여행객들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발 베트남행 항공기도 다시 노선이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항공사들도 베트남행 항공편을 모두 폐지해버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변국들의 한국 여행객 유치가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등 주변국들은 여행 상품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면서 한국 관광객들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및 우리 항공사들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관련 노선을 폐지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 항공편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 왕복 항공편 이용률이 40% 늘어나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와 협약을 맺으면서 서로 간의 여행 및 경제활동 단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에 협력 제안을 한 것이 새 정부 들어서 제일 잘한 일이다. 앞으로 한국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태국의 경제활동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모든 상품을 개편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현대차와 삼성, LG 등의 대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베트남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긴급하게 한국에 회담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때문에 극심한 손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베트남과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 총리가 뒤늦게 현실을 인지했지만 상황을 돌이키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교민들도 하나둘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혐한 분위기 때문에 이미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관계 문제가 결국 국제 왕따 문제로 번졌고 주변국들까지 베트남과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베트남은 완전 침몰할 것이라고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뒤늦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 성명에 우리 정부는 그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